주소를 보니까 끝에 D2로 되어 있어요. D2는 이제 독일입니다. 라파엘 아이콘 셋이라고 해서 글자에 해당하는 것들을 아이콘으로 전부 다 바꿔치기 한 건데, 그래픽 툴에서 그 웹딩 또는 윙딩 해가지고 폰트들이 글리프 형태로 나오는 걸 봤을 거예요. 아이콘 형태로. 자, 여기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그런 형태인데, 우리 코드상에서 작성을 할 때는 스팬이라는 태그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에다가 아이콘이라는 걸 넣어주게 돼 있어요. 스팬 클래스 아이콘, 그 다음에 아이콘의 영문자, 독일어죠 지금 이거는. 철자를 넣어주면 그러한 모양의 아이콘으로 대체되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얘를 사용하려면 웹폰트가 있어야 돼요. 자, 웹폰트는 다운로드 폰트 앤 example 쪽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자, 클릭하면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고, 이 압축 파일을 해제를 한 다음에 불러드리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압축 파일 내부를 보게 되면, 자, 이 안에 라파엘 icons.css, 그 다음에 웹폰트.eot, 웹폰트.svg, 웹폰트.ttf, 웹폰트.wff, 자, 요만큼이 있어요. 실제로 필요한 파일은 이 5가지가 필요해요. 5가지. 자, 이것을 요 파일들을 현재 작성하고 있는 폴더 안에 폰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폴더를 만들어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지정을 할 때, 지금 저는 R 폰트라는 곳에다가 붙여넣은 거예요. R 폰트. 즉, 지금 이 파일을 만들고 있는 폴더 안에다가 R 폰트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더 생성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웹폰트이기 때문에 폰트라는 폴더를 따로 만드는 게 맞아요. 또는 CSS 폴더 안에다가 뭐 웹폰트라는 폴더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R폰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자, 사용 방법 보시면은 add 쓴 다음에 폰트 페이스를 쓰는 건데, 이 폰트 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글꼴을 내가 지정하는 거예요. 폰트 페이스는, 자, 사용자 지정 글꼴이다. 그래서 폰트의 패밀리를 마이폰트라고 했는데, 요건 뭐냐면 폰트 종류를 마이폰트라는 이름으로 쓸 거야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내가 무슨 이름을 쓰던 상관은 없어요. src는 폰트의 경로가 됩니다. 지금 url 해가지고 r폰트에 라파엘 아이콘스 웹폰트.eot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이제 r폰트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eot 파일을 가져오는데, src 밑에 보면은 또 있어요. url에 woff, 그 다음에 ttf, svg, 요게 뭐냐면 브라우저별로 지원하는 폰트들이에요. 웹브라우저마다 지원되는 폰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밑에 있는 부분이 없어요. 밑에 있는 부분이 없으면 브라우저마다 뜨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안 뜬다는 얘기지. 이거를 다 뜨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 EOT하고 WFF, TTF, SVG가 있어야 돼. 최소한 EOT하고 WFF만큼은 있어야 돼요. 이 부분. 그 다음 폰트 웨이트하고 폰트 스타일 노멀 되어 있죠. 이건 뭐 솔직히 없어도 돼요. 글자의 기본 두께, 그 다음에 기본 스타일을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웹폰트 아이콘 쓰기 전에는 이제 이렇게 폰트 설정을 해주고 나서 점폰트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폰트 사이즈를 4배로 하고, 아이콘 클래스에 대해서는 폰트 패밀리 마이폰트, 위에서 설정한 폰트를 쓰겠다라고 한 거죠. 폰트 사이즈는 10배, 컬러 크림슨, 이렇게 하게 되면 비로소 내가 가져온 웹폰트를 읽어드려서 그대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해당하는 알파벳의 아이콘이 나옵니다.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여기 있죠. D, E, F, G, H 그대로 나오죠. 이 아이콘들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쓰고 싶으면 해당하는 위에 알파벳들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보면 바로 바뀔 거예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규칙은 클래스가 아이콘이어야 된다는 거. 클래스 아이콘 이렇게 해야지 얘가 출력이 돼요. 클래스 아이콘 지금 보시면 우리 바디상에 클래스 폰트, 클래스 아이콘, 클래스 폰트, 클래스 아이콘 이렇게 돼 있잖아. 클래스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전부 다 아이콘으로 바뀌어져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걸 꼭 지켜라 라고 하는 거지.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라파엘 아이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웹폰트 아이콘 폰트 사이트예요. 이제 폰트 어썸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제공되는 폰트의 개수는 3,4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버전은 3점대 버전이고요. 지금 현재 버전 3점대와 4점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요. 뭐 3점대든 4점대든 뭘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볼 거야. 자, 사용 방법은 조금 전에 봤던 웹폰트 사이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뭔가 좀 세련돼 있죠. 자, 위에 Get Started 쪽에 들어가 보게 되면 여기에 간단하게 사용 방식이 나옵니다. 사용 방식은 다운로드 방식이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거 말고 CDN 방식이 있어요. CDN이라고 하는 거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링크에서 갖다 주는 것처럼 사용자가 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는 거야. 자, 따라서 위에 보시면 링크로 해가지고 두 개의 내용이 있죠. 자, 이 부분을 그냥 복사를 한 다음에 그대로 복사를 해서 코드 창에다 붙여 넣으면 돼요. 헤드 영역에다가. 자, 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제 코드에서 확인 가능한 요 부분입니다. 헤드 영역 내에다가 붙여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법을 보게 되면 아이콘이라고 하는 곳에 가볼 거예요. 자, 아이콘에 가보게 되면은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아이콘 목록이에요. 자, 다 아이콘 목록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3점대 버전 같은 경우에는 361개의 아이콘이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고 지금 옆에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 글씨들이 아이콘 이름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example 쪽에 들어가 보시면 간단한 사용법이 나오는데 자, 사용 방법은 자, 이 아이콘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i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을 하고 i라는 태그, 원래 i라고 하는 태그는 이탈릭체예요. 원래. 근데 뭐 강조의 의미를 가진 em 태그로 많이 바뀌어 가지고 i라는 태그에 클래스에 아이콘 카메라 레트로라고 적혀 있는데 요게 바로 뭐냐면 아이콘의 이름이 돼요. 즉 i 클래스는 아이콘 이름 이렇게 씁니다. i 클래스는 아이콘 이름. 자, 그러면 지금 요 코드를 보게 되면 그 룰에 따라서 i 클래스는 아이콘 카메라 레트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i 태그로 닫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아이콘이 출력되는 부분이란 얘기야. 이 부분이. 결과 확인해 보시면은 저걸 연결해 놨으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자, 여기 보이는 아이콘이 바로 첫 번째 아이콘 카메라 레트로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아이콘 카메라 레트로 그러면 아이콘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이콘 라지 하게 되면 크게 나옵니다. 처음 거보다.
아이콘 카메라 레트로 한 다음에 아이콘 -EX 하게 되면 아이콘 사이즈가 2배로 커져요. 아이콘 종류를 바꿔서 아이콘 CSS3 그러면은 요건데 아이콘 3X 하게 되면 3배로 커집니다. 아이콘 HTML5에 아이콘 4X 했죠. 그러면 HTML5가 나오는데 4배로 커지면서 아이콘 스핀하면 얘가 돌아가요. 애니메이션으로. 그러니까 원하는 형태가 있으면 그냥 클래스의 이름만 쭉쭉쭉 써주면 돼요. 아이콘의 모양, 아이콘의 크기, 물론 이제 폰트니까 내가 직접 스타일을 작성해서 글자 크기로 조정을 해도 돼요. 일단 크기 조정은 기본 형태와 함께 라지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회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 스핀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폰트 어썸에 들어가 보면은 각종 샘플 코드와 함께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이콘 보더라고 되어 있죠. 아이콘 보더, 그 다음에 풀 라이트, 풀 레프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콘 보더를 쓰게 되면 테두리를 얘기하는 거고, 테두리, 아이콘에 테두리 쳐주는 거, 그 다음에 풀 레프트와 아이콘 뮤트가 있는데, 풀 레프트 하게 되면은 왼쪽에 얘를 정렬을 시키면서 아이콘 뮤트 하게 되면은 반투명해져요. 오퍼서티가 들어가서. 아이콘 보더 하게 되면 테두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풀 레프트는 그냥 쉽게 풀롯 레프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으로 오면서 커진다. 또한 왼쪽에 지금 버튼들이 있는데 이러한 버튼들도 지원을 해줘요. 버튼들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되죠. 클래스를 btn으로 했어요. btn 클래스의 이름을. 그러면 요건 버튼이에요. 그 안에 이제 아이택으로 아이콘 리피트 하게 되면은, 리피트 하게 되면 요런 모양. 다시 그 다음 아이콘 쇼핑카트, 아이콘 라지. 자, 쇼핑카트는 요겁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btn 석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버튼 모양의 초록색 버튼을 만들어라. 요게 이제 석세스예요. btn 프라이머리 하게 되면은 요런 형태, 노란색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btn 인포 하니까는 아이콘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콘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색깔별로. 버튼 그룹 가능하고요. 드롭다운 메뉴도 가능하고, 볼린 리스트라든가 내비게이션에 사용되는 여기 아이콘들 있죠. 요런 형태. 그 다음에 폼에 사용되는 아이콘 형태, 애니메이션, 로테이트하고 반사, 회전과 반사.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안에다 색칠까지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커스터마가 가능해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러한 사이트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폰트 어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이고, 여기에서 제공되는 아이콘을 가지고 조합하면은 상당히 멋진 것들이 나온다. 또 따로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바로 뭘 이용해서 CDN 방식을 이용해서 삽입만 해주면 돼요. 링크 주소만. 그리고 룰에 맞춰가지고, 규칙에 맞춰서 클래스에다가 아이콘 이름을 써주고 해당 내용을 써주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아이콘이 불러와진다는 겁니다. 자, 이건 3점대 버전이고요. 뭐 이제 최신 버전은 4점대 버전도 있습니다. 4점대 버전은 아이콘의 이름들이 좀 바뀌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전부 다 아이콘으로 시작하는데, 4점대는 FA, 폰트 어썸의 약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 외적으로는 뭐 사용법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3점대 버전을 쓰던지 4점대 버전을 쓰던지 그거는 관계가 없고, 웹폰트 아이콘이라고 하는 개념과 웹폰트 아이콘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못 쓰면 뭐 당연히 아이콘들 다 그려야 돼요. 일일이 이거 아이콘 쓰려면. 그렇지 않으면 못 쓰겠죠, 그죠? 그리고 웹폰트 아이콘을 쓰면 좋은 점은 속도가 빨라지고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웹폰트 아이콘 쓰는 게 조금 더 나아요.